안녕하세요. 주부참치입니다. 오늘은 작은 절약이 얼마나 큰 기회를 만들 수 있는지를 보여드릴 아주 실용적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제목처럼 월 10만원을 아껴서 주식을 모으는 전략에 대해서 소개할까 합니다. 10만원으로 투자할 수 있는 게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에게는 방법까지 알려드리려고 하니까 오늘도 꼭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제가 최근에 읽고 있는 책입니다. 댄 에리얼리의 부의 감각이라는 책인데요. 이 책을 읽으면서 돈의 가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작은 돈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됐습니다. 댄 교수의 책 부의 감각에 나오는 유명한 실험인데요. 제가 평소 생각하면서도 그리고 일을 하면서도 후배들한테 한 번씩 알려주던 개념이었던 백분율의 함정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차를 타고 20분을 달려서 $60짜리 운동화를 사러 갔는데 점원이 5분만 더 운전해 가면 $20를 할인해주는 매장이 있다고 솔직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이럴 때 갈 것인가요? 대부분 예입니다. 그럼 다시 운동화를 사고 컴퓨터를 사러 매장에 들어갔는데, 그런데 이번에도 매장 점원이 5분 정도 차를 타고 가면 $20를 깎아주는 매장이 있다고 합니다. 그럼 이때도 갈 것인가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닙니다 입니다. 절대적인 금액은 같은데요. 5분이나 운전을 해서 가는 번거로움의 이득으론 너무 낮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전자나 후자나 금액은 같습니다. $20의 가치가 변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인데 이게 대표적인 백분율의 함정입니다. 특히 금액 단위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게 더 심한데, 진짜 집 살 때 100만원만 깎아달라고 한번 해보세요. 쿨거래 한다고 하면 깎아줄걸요? 10억짜리 집을 샀는데 100만원은 0.1%밖에 안 됩니다. 하지만 100만원은 한 달 생활비에 준하는 큰 금액이죠. 여기서 핵심은 율에 집착해서 $20의 가치를 잊지 말자입니다. 오늘 주제의 핵심인데 바로 소비에 대한 이야기죠. 그레샴의 법칙이라고 하는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결론은 나쁜 소비 습관이 저축을 방해한다는 것인데요. 책의 내용과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서도 자의적인 해석이 조금 담겨 있는데 참고 부탁드립니다. $100짜리 옷을 사고 싶었는데 참고 참아서 $10짜리 옷을 샀습니다. 근데 20벌을 사버립니다. 싼 거니까 괜찮다고 생각하는 심리적 계정의 함정이죠. 하지만 기간의 차이가 있지만 스스로는 싼 옷들을 샀다고 돈을 아꼈다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예로는 오늘의 하이라이트인 고정비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흔히 고정비는 사람들이 바꿀 수 없는, 줄일 수 없는 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과연 그럴까요? 고정비라는 자신의 회계 계정으로 고정시키고 합리화한 비용들이 과연 없을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넷플릭스는 포기 못하고 유튜브 프리미엄도 해야 되고 아침 커피도 포기 못하고 배달 음식도 날 위한 위로야 하면서 결국 그런 하나하나의 비용들이 하나의 별도 자기만의 심리적 회계 계정으로 보내고 고정시키면서 그 비용은 당연히 써도 된다는 결론에 다다릅니다. 오늘은 그 고정비에 대한 고정관념을 깨고 필수적인 고정비에서도 비용을 매월 10만원만 줄여보는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그리고 그 10만원을 투자하는 방법과 투자했을 때의 결과까지 이야기해보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고정비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이건 사실 사람마다 다 다르죠. 일반적인 직장인 필수 고정비 항목 내역입니다. 공감하시죠? 이걸 보면서 한 가지 생각이 드실 수 있는데요. 이 고정비 항목을 어떻게 줄이지? 할 수 있는데 제 기준에서 바라보면 모든 것을 줄일 수 있습니다. 오히려 변동비는 줄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말 그대로 변동비이기 때문에 변동성이 크고 내 의지와 상관없이 큰 비용 지출도 생길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번에는 고정비 지출에 집중해 보려고 합니다. 여기서 무엇을 줄일 수 있을까요? 10개 전부 줄이는 방법을 생각해야 되겠지만 어느 정도 양보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바로 절제와 관련되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무조건적으로 들어가지만 무조건 아낄 수 있는 부분만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바로 통신비와 교통비인데요. 이거 대체 어떻게 줄이냐고요? 사실 생각보다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서 정말 방법론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통신비입니다. 생각보다 이것도 모르시는 분들이 많거나 알고 있어도 안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알뜰 요금제인데요. 모두의 요금제를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검색해서 모두의 요금제라고 치시면 바로 나오는데 무제한 요금제 보통 통신사가 7만원이죠. 여기는 2만원입니다. 가끔 8,900원짜리 행사도 뜨긴 뜨는데 그때 하면 아주 꿀이겠죠. 7개월마다 변경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긴 하지만 변경할 때마다 저렇게 사은품을 주기도 합니다. 그럼 실제로 7개월 요금이 14만원인데 3만원 쿠폰을 주니까 실제로 매월 15,000원 요금이랑 같습니다. 저는 현재 18,000원짜리 요금제를 사용 중이고 사은품도 저는 2만원을 받았으니까 저도 비슷합니다. 결국 15,000원 요금제랑 같죠. 통신사 사용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변경 추천드립니다. 무조건 싼데요. 가끔 장기 고객이다, 인터넷 묶여있다 하시는 분이 있는데 의미 없습니다. 그래도 쌉니다. 가족 전부 알뜰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매월 5만원 이상 절약 가능합니다. 그리고 오늘 지금 제가 촬영하는 그 기준으로 아이폰 16이 공짜 폰이 떴습니다. 그럼에도 부가적인 것들 더해서 24개월 사용 기준으로 본다면 알뜰 폰이 쌉니다. 통신사에서도 특히 폰 성지 같은 데서 나오는 가격들도 저도 받고 있지만 그럼에도 알뜰이 저렴하기 때문에 이건 필수로 변경하시길 권장드립니다. 만약에 핸드폰을 초기 구매하는 비용이 조금 부담된다면 이렇게 특가폰이 떴을 때 통신사에서 구매하고
그리고 2년을 쓰고 난 다음에 알뜰폰으로 꼭 넘어가시길 바랍니다. 사실 요즘에 핸드폰은 2년이 아니라 보통 4년을 쓰잖아요. 아닌가요? 어쨌든 저는 보통 핸드폰 주기는 4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교통비인데 K패스입니다. 이건 그래도 많이 유명해지고 알려지고 있어서 생각보다 하시는 분들이 있었지만 이것도 필수로 해야 하는 카드입니다. 무려 교통비 20%를 절약해 주기 때문인데요. 청년층은 30% 할인입니다. 안 할 이유가 없는 카드죠. 이렇게만 해도 교통비로 매월 10만원을 쓰는 분들이라면 최소 2만원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그럼 통신비와 교통비만 지금과 전혀 다름없이 이용하더라도 7만원을 절약할 수 있는 것입니다. 더 이야기하면 끝도 없지만 사실 절약은 마음먹기 나름입니다. 그리고 고정비도 이렇게 절약하는 방법을 찾아보면 지금과 같은 서비스를 이용하면서도 조금만 신경 쓰면 줄일 수 있는 돈이 많습니다. 그리고 구독료 중에 하나만 줄여도 2만원이고 이렇게 조금만 노력해서 매월 10만원만 절약해보세요. 그럼 미래가 달라집니다. 어떻게 달라지냐고요?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 10만원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사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미국 주식 탑10 기술주도 한 주를 사는 것도 버겁습니다. 테슬라는 많이 떨어진 상태인데도 한 주당 45만원이 필요하고 엔비디아도 10대1로 분할했음에도 20만원이 넘어가죠. 그래도 우린 살 수 있습니다. 바로 소수점 매수가 가능하기 때문인데요. 키움증권에서 주식 모으기를 통해서 우리는 꾸준히 그리고 우량한 주식을 사모을 수 있습니다. 키움증권 어플 검색에서 주식 더 모으기를 찾으면 쉽게 신청할 수 있는데요. 별도 소수점 신청을 해야 하는데 하는 건 어렵지 않겠죠? 우리도 엔비디아 테슬라 주주가 될 수 있습니다. 저도 이미 신청했는데요. 제가 개별적으로 주식을 투자하는 것 외에 정말 미래에도 10년 뒤에도 미국 주식 탑10에 있을 종목들을 선별해서 모아가고 있습니다. 동일 비중으로 10만원씩 진행 중입니다. 매일 모으기가 있다 보니까 5천원 기준 20일은 10만원이지만 보통 22일, 23일도 있기 때문에 안전하게 모으기 위해서 50만원 매월 자동 충전을 해놓고 매수 중입니다. 제가 부동산 때문에 계속 돈이 왔다 갔다 해서 연금저축 외에는 일반 계좌에서 못하고 있는데 이건 정말 그냥 없는 돈 생각하고 모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매월 50만원씩 하고 있으니까 사실 이 금액은 작은 건 아닌데 꾸준히 모아가 보려고 합니다. 10년 뒤엔 정말 웃을 수 있겠죠? 금액 설정은 전부 자유이기 때문에 10만원으로 저 4개 종목을 사도 되고 엔비디아만 사도 됩니다. 그리고 10만원이 아니라 매일 1000원씩 모아도 되죠. 정말 꾸준히 하기 위해서는 잘 모르시겠다면 그냥 QQQ 사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도 제 딸 아이의 계좌에서는 QQQ 소수점 매수를 진행해 뒀는데요. 매일 모으기 쿠폰을 다 써서 이제 매주 모으기로 변경 후에 50만원씩 매수 예약을 걸어뒀습니다. 기존 S&P 500 ETF인 SPLG를 매도하고 QQQM으로 갈아탄 건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나스닥을 워낙 더 선호하기 때문에 가장 원했지만 주당 가격이 비싸 못 샀었는데 이제 소수점 매수로 QQQM을 살 수 있습니다. 제가 딸아이에게 증여를 할 수 있는 건 매월 20만원이기 때문에 이미 한 주당 30만원이 넘는 QQQM 한 주도 못 샀기 때문이었죠. 드디어 안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QQQ와 QQQM은 같은 주식입니다. 수수료가 QQQM이 낮은데요. 한 번씩 QQQM과 QQQ가 정말 같은 것인지 그럼 왜 두 개가 있는 것인지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중복도 체크를 위해 오버랩을 돌려보니까 역시나 100% 같은 종목입니다. 비중도 같습니다. 그러니까 수수료가 더 저렴한 QQQM을 매수하는 것이 맞겠죠. 이렇게 우리가 매월 10만원씩 매일 모으기든 매주 모으기든 진행하면 미래에 어떻게 될까요? 과거 20년간 나스닥의 연평균 성장률은 17.7%였습니다. 월 10만원씩 5년만 투자해도 1000만원이 넘어가고 10년이면 원금이 3배, 30년이면 10억이 넘습니다. 복리의 마법 정말 강력하죠. 누구나 10억을 모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만큼 하루라도 빨리 해야 되는 것이겠죠. 제가 아까 제 딸 계좌에서 매월 20만원씩 나스닥을 사주겠다고 했었죠. 그럼 제 딸의 계좌는 30년 뒤에는 20억이 됩니다. 30살에 20억 부자가 되는 것인데 물론 20살부터 50만원씩 매월 가능하니까 30억은 되어 있겠네요. 시작이 달라지겠죠. 단순히 월 고정비 10만원을 아끼는 돈이 이렇게 변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지금이라도 돈이 없어서 주식할 돈이 없다는 핑계를 버리고 당장 시작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나스닥이 아니라 제가 4개의 종목을 사모으는 것을 기준으로 보면 어떨까요? 4개의 종목을 동일 비중 기준으로 과거 20년 성과는 연평균 43.3%의 성장입니다. 사실 당연하겠죠. 엔비디아나 팔란티어, 테슬라, 마이크로소프트 전부 주식시장에서 한 획을 그었고 지금도 유지하는 기업들이죠. 만약 이대로 제가 매월 50만원씩 투자하면 어떻게 될까요? 10년 하면 7억이고 30년 하면 1000억입니다. 사실 과거 20년간 데이터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종목들이 매년 40% 성장하는 건 어렵죠.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단순 계산이긴 하는데 핵심은 꾸준한 습관입니다. 그리고 그 습관이 어렵기 때문에 자동 매수를 통해서 강제 습관을 들이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표들은 사실 많이 보셨잖아요. 정말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그냥 나스닥을 들고만 있어도 1000% 수익입니다. 중간에 닷컴 버블, 금융위기 다 겪어도 이 정도죠. 누구나 알고 있는 정답입니다. 그런데 누구나 알고 있다고 누구나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모두 공부를 하루 10시간씩 하면 좋은 대학 갈 수 있다는 거 알잖아요. 하지만 알면서도 못합니다. 누구나 할 수 있었다면 이 세상이 이렇게 되지 않았겠죠? 알면서도
원해서도 못하죠. 그게 인간이고 물론 저도 그렇습니다. 노력하고 있을 뿐이죠. 자, 그럼 정리해볼게요. 월 10만원만 아껴도 여러분의 미래는 훨씬 더 안정적일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통신비, 교통비 점검하시고 그 돈으로 자동 투자를 시작해보세요. 작은 절약이 정말 수십 배의 자산을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의 핵심이었습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게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